보이시죠? 긴장하셔갖고 얼굴이 좀 굳으셨는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걸어온 길, 즉 성격 및 기능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도 지방화 분권화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는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2005년 7월 이전, 네. 2005년서부터 2015년 사이, 그다음에 201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네. 세 가지만 분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관련된 내용은 2015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맞추어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체는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전달 체계라는 단어이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떠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우리 동네 마을에 사는 사람까지 그 정책이 전달되는 이런 서비스의 개념을 할 때 그 전달해주는 그 기구 네, 조직 체계를 우리는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네, 보통 민민 전달 체계가 있고 민간 전달 체계가 있는데 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명실공히한 민과 관이 협치를 이루는 네, 그런 전달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최근에 이렇게 곽강을 받냐면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님들 잘 아시지만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네, 또 아주 사회 1인 문제 세대 되고 있죠. 출현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립, 운둔 그런 청년들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구 변화와 또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취약계층은 기존에 아까 전달 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전달 체계 갖고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가고 있다는 뜻이시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시네요. 그러면 예. 사실 이게 관에서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으실 텐데 민이 함께 협조를 하니까 더 이 가속도가 붙는다. 예.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인천도 2023년 10월에 연합회 구성 및 논의에서 연합회 공동사업 추진이라든지 네. 활동 영역 확대라든지 식계공구위원장 전원이 2024년 1월에 연합회 구성 및 그 의견을 일치를 받고요. 네. 여기서 제가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아유, 참 좋은 일 하시고 계신데 더더욱 이게 어깨에다 짐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네. 2024년도 3월 28일 날 인천광역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공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에서 이는 인천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져서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네. 중요하죠. 네. 이게 이곳저곳에서 자꾸 의견만 내고 누군가 컨트롤을 안 하면 그렇죠. 이게 복합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7월 현재 인천에는 10개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10개 공구에서 156개 읍면동에 4,080명이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마어마한 계시네요. 자원이죠. 예, 네네. 예.
저희는 뭐 몇 명 정도만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4,083명. 네.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네요. 지금 그 남동구의 20개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순회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의 뜻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네.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운전을 해보아서 알겠지만 사각지대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 지역사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에 무엇이 있냐면 위기가구 상시 발굴, 네. 둘째는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동네에서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직접 다니시면서 그러한 그 위기 가구를 발굴해라. 네. 사각지대를 잘 살펴봐라 하는 그 방법을 교육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필요하네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는 게 이제 복지지만 사실 그 제도권 안에 갇혀서 한계가 많은데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다가설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여전히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새롭게 나타난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구와 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2000년 9월 용현동 라면 형제 사건이나 네. 2022년 5월 동충동 중증 뇌병병 자녀 살해 사건을 보면 네. 법이 없고 정책이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동네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체계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협치기구인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들곤 하거든요. 네네. 어떠한 그 어른과 아이가 네. 어떤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유괴범이 아닐까, 납치범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어느덧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네. 둘러싸여서 그 아이가 네. 어려움을 겪지 못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막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서로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어려운 문제를 돕겠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도 우리 동네도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마을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예.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예. 계시네요. 자, 이 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인천의 복지 현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의 복지 현실을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인천이 경기도하고 분도가 되면서 인프라 부족과 처우가 많이 부족해 현장이 어려움이 많은 적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인천도 서울 경기도에 못지않은 정책 지원과 처우 개선이 많이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수구의 지역 편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2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천은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는 21개로 여전히 7개나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천 지역 안에서도 군구별 차이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구, 계양구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도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각 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 프로그램 이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네.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동네마다 있는 노인문화센터를 어떻게 접근해서 그 부분을 활용화시킬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다각적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겠네요.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인구 분포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또 정책도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회보장협의체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를 나서실 거라고 하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먼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를 네네. 알리는 홍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각 군구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이 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통해서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도 7월경에 저희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기능 네. 역할을 좀 알리고 싶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협의체 위원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 대상, 시정 홍보, 상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를 홍보해 주시는 것도 지역 그 생활협의체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시는 일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저희가 아까 모두의 3월 28일 날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자원이 이제 하나로 모이는 네. 계기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4,080명이라는 분들이 다 동네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언론 홍보들을 그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또 이분들이 또 기자가 되셔서 거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네. 이러한 우리 라디오하고 그렇죠. 또 매개체가 돼서 더욱더 상생하는 네. 또 그러한 능동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 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가 리포터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뭐 조대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하면은 네. 그 지역의 소식들 이렇게 저희가 전화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생한 정보를 저희도 전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건 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연령 분포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떠한 그 방향이라 그러나요? 어떤 철학 같은 거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거든요. 네. 참여성.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사회의 보장에 관련된 복지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이면 지역에 사는 분 누구라도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사회 보장 협의체의 활약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 역할을 하시니까 이 멤버들이 모두 어른들만 계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젊은 분도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회장님이 뭐 1호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요. 저희도 오늘이 1회 방송이고 네. 1호 초대 손님이시거든요. 예. 그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화가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까 이제 우리 MC께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좀 모델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이렇게 순회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네. 9월 일동이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하루 만에 발굴되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착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매달 후원금을 400만 원 정도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 새로운 모델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 1호 타이틀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공직사회 하다가 네. 2000년도에 제 2호 두 번째로 인천에서 아마 치매 요양원이 생기게 됐는데 네. 그 1호 요양원 원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서구에는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거든요. 네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또 1호로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료 요양원 또 네. 하나 1호로 만들고 또 서구청에 처음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기는데 1호 센터장으로 또 가게 되는 1호가 참 예, 많으시네요. 예. 오늘도 1호로 나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1호 회장님이시고 그 이름을 좀 개명하시죠. 조1호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궁극적으로 꾸는 꿈이 계실 텐데 청사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청사진을 좀 쫙 펼쳐주시죠.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묵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묵자는 사회 병폐를 얘기하면서 차이, 구별 이런 걸 두는 것을 사회 병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네에도 힘없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네. 가진 자들이 조금 배운 사람들이 네. 차이와 구별을 두면서 그 공동체를 많이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차이와 구별을 없애는 사회병폐를 좀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구하는 철학이 우리 아까 우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건데 복지의 근원은 에우다이아모니아라고 그리스어의 네네. 어원인데 네네. 뜻은 행복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주는 지역사회 공동체 협의체가 돼서 네. 우리 공동체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음. 남을 이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 그런 사회복지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 말씀도 참 잘해주셨고요. 1호답게. 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좀 부탁이 있다면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지금 뭐 미담 사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예. 들어보니까 예. 앞으로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의 특파원들을 네. 요소요소에 많이 두셔갖고 시시때때로 전화 인터뷰를 좀 해주시면 정말 따뜻함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그 라디오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조대영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행복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만남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대영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